안녕하세요. 오알투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저의 경험과 주변에서 연봉이 1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질문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업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회사의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계신지, 세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업무를 빨리 처리하는지, 네 번째,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다섯 번째,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멘토나 친한 지인이 있는지,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첫 번째 문항, 여러분이 업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지 아니면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이나 업무 특성상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일도 있고 반복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신입이나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가 경력이 쌓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반복적인 업무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높은 연봉을 받을까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반복적인 업무라는 것은 익숙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거든요. 기존 직원이 나가더라도 비교적 쉽게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비해서 당연히 높은 연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업무가 반복적인 일에 더 가까운데 뭐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찾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업무에 따라서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일이 있고 반복적인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문제는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반복적인 업무인 것 같은데 그 반복적인 업무 가운데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별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서서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맡은 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을 해 나가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터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1969년에 로렌스 피터라는 교수가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시한 이론인데 관료 조직에서 직원들은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을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맡은 일을 너무 잘해서 과장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과장이 돼서도 맡은 업무를 나름 잘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팀장이 되니까 팀장으로서 해야 되는 업무가 본인한테는 버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 무능한 팀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입사 순서, 연차에 따라서 직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외국 기업의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능력이 되면 아무리 어려도 빨리 진급하고 능력이 안 되면 10년, 20년을 일해도 진급을 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당사자들이 본인의 업무에 만족하고 진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막연하게 묻는 대신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어떨까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1안, 2안, 3안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1안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생각. 저도 가끔 직원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직원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아무 생각도 없이 왔다면 해결안을 생각해보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해결책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 직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그 직원들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상사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지 마시고 본인이 상사라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까 고민하는 습관을 한번 들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차가 쌓여서 혹은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갔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기존에 하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개선하려고 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저렇게 하는 대신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런 직원들은 그들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반대에 부딪힐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동료 직원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반복적인 업무를 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